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계속 이야기나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이것과 함께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야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미국의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케이스를 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좀 대응책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찬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대선 결과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지 먼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현재로서는 4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한데요. 네. 이 중에서도 확률이 60% 이상이 되는 메인 시나리오는 블루 웨이브입니다.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요. 상하 양원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트리플 블루가 찾아온다면 정권 운영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요. 이 때문에 의외로 강한 장세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또 국제 공조 노선으로 다시 회복한다든지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풍력, 태양광, 배기가스 절감 장치,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대중국 관세가 일부가 철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관련 테마주들이 부각이 되고요. 의료보험 확대 관련주들도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률상으로는 낮은 수준이지만 안 좋은 시나리오도 있는데요. 네. 바이든이 애매하게 승리할 경우 또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4년간 미국은 대통령 영에 의해서만 경제 정책이 실행되는 최악의 국면이 빠져들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시나리오는 어느 쪽이 승자인지 패자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년도까지는 트럼프 지지자와 비지지자 간의 대립과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과거 사례를 보면 2000년 대선 당시에 그 아들 부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그 승자를 확정짓지 못하면서 그렇죠. 10월 달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0% 가까이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선에 실패했던 76년도 포드 대통령, 80년대 카드 대통령과 같이 이번 그 10월 달 증시에서도 정권 교체가 된다면 아무래도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만 메인 시나리오로 흐른다면 이번 시나리오 악재 속에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조용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한 3가지 내에서 4가지 시나리오를 좀 알려주셨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점을 좀 포인트를 짚어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미국의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누가 될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죠. 그쵸. 네, 어느 정도 어떤 대선 후보 간의 격차가 좀 벌어져서 거의 당선이 유력하겠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쵸. 근데 오히려 지금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돌출된 행동이나 여러 가지 발언들 그런 쪽을 봤었을 때 또 어떻게 대선 불복 가능성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쵸.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여러 가지 또 이슈 하나하나 또 트위터 하나하나마다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만큼 아직 불안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대선이 끝나서 어느 정도 누가 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바이든 후보가 됐든 간에 안정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랠리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략을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달 반 정도까지는 일단 불확실성 관련된 부분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대응하자라는 입장인데 그래도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저점 매수가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를 좀 더 어느 정도 좀 적극적이기보다는 약간 한 발을 좀 떨어져서 저가 매수 쪽에만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번 대선입니다. 원래 대선을 앞두고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조용찬 소장님과 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대선을 치를 때
이제 공화당 후보 쪽에 이제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증시나 금융시장이 긍정적이다라는 일반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 쪽에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금융시장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데 최근에도 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시장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아무래도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인상하게 됩니다. 법인세율도 21%로 낮춘 것을 다시 28%로 높일 예정으로 있고요. 이렇게 되면 골드만삭스 추계에 따르면은 S&P 500 기업의 EPS 같은 경우는 1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거에 그치지 않고 자본 이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20%에서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39.6%까지 되고요. 또 상속세에도 증세가 늘어난다면은 상속 시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꼼꼼히 안을 들여다보면 증세로 통해서 벌어들인 세금이 4조에서 7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를 공공 투자라든지 복지에 쓴다면은 GDP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장 이 자금 가지고 미국 제품 구매 7천억 달러를 쓰게 되고요. 또 청정 에너지와 관련해서 4년간 무려 2조 달러를 지출하게 됩니다. 또 유아나 간병에 7,750억 달러 정도로 쓰게 되기 때문에 GDP를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증세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하는 과정에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경제 부양이 최우선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당장 증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악재를 불식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의 시장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근데 또 최근에 저도 외신 보니까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되면 또 좋을 것도 있다. 이런 기사들도 요즘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WHO에 이제 탈퇴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네. 부분들도 다시 이제 가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파리 협정에 복귀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또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화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방위비 부담금 축소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가겠지만 일부 관세를 철폐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중국과 관련된 유연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도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서도 커다란 호재가 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뭐 바이든 후보의 뭐 여론조사일 뿐이긴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장단점을 살펴봤는데, 그럼 김민수 대표님과 살펴볼 건, 그럼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친환경 섹터겠죠. 이쪽에 대한 드라이브는 지금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망가진 경제를 일으키겠다. 그쪽은 대표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 쪽을 강화하겠다. 이쪽에 대해서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중국도 동참을 하죠. 네. 2060년까지 탄소 제로 이쪽에 대한 정책을 또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마저 안 하게 되면은 소외가 크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미국도 같이 동참한다. 그러면 전 글로벌 전체가 다 친환경 쪽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쪽에 대한 산업이 성장하고, 생각보다 수소차나 뭐 수소경제 이거 뭐 빨리 오겠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과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들 쪽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집중하되, 하지만 지금 먼저 미리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지만은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확정이 돼서 그에 따라서 이제 공약을 이어가는 분위기가 됐었을 때가 오히려 종목들의 탄력들이 더 이어지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계속 관련된 종목들을 공부하고 찾아놓으시다가 거기서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즉 확정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당장 뭐 바이든 후보가 될 거라고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차곡차곡 저 종목들을 모아간 다음에 결과가 나온 후에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 이야기 드릴 거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 뭐 이런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을 땐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국제 금융 시장에 블랙 스완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도 위축이 될 수가 있고요. 개인 소비도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진다면은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대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 가치 하락이라든지 국제 수익률 하락, 그리고 또 변동성 지수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제 흐름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미국 대선을 미리 준비하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